단편소설 소년이 온다는 많이들 들어봤겠지만 5.18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야. 근데 5.18이 뭘까? 5월 18일에 일어난 일인 것 같긴 한데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5.18은 5월 18일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사건일까? 5.18에 대한 설명 전에 너네 박정희 대통령이 누군지 알지? 그래, 이분 아버지. 우리나라 8, 9대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던 시절에 장기 집권을 위해 10월 유신체제를 내려놓자 유신 정권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난 때가 있었어. 자유와 인권을 위해 수많은 사람이 반발하고 나섰는데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격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당하고 결국 사태는 마무리되지. 이걸 1979년 10월 26일에 일어난 일이라서 11.6 사태라고 해. 이제 다시 민주주의가 회복될 일만 남았잖아. 그런데 안타깝게도 12월 12일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이건 12.12 사태라고 하는데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한 그들 세력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언론을 통제시키는 거야. 시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겠지. 전두환이 결국 정권을 잡고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1980년 5월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내 30개 대학 7만여 명이 밤 늦게까지 시위를 벌이고 해산하지. 5월 17일에는 전국 55개 대학 학생대표 95명이 전국 대학 총학생회장단 회의 중 연행되기도 했어. 그 다음 날인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전남대 정문에서 학생들이 이런 구호를 외치며 항의 시위를 했대. 곤봉을 휘두르는 공수부대원들의 진압으로 학생들이 피 흘리며 쓰러졌지. 날이 맑은 일요일 아침이었어. 5월 19일에는 계엄군의 만행을 듣고 분노한 시민들도 함께 시위에 참여해. 시민들 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조선대로 철수했던 공수부대가 다시 투입된 거야. 영화 화려한 휴가 알지? 공수부대 쿠데타군의 무자비한 진압작전이 펼쳐졌는데 이 작전명이 화려한 휴가였어. 이날 계엄군의 장갑차가 군중에 포위되자 시민을 향해 발포해. 첫 발포였어. 시민을 지키는 군인이 시민에게 총을 겨눈 일이 믿기지 않지? 이후로도 공수부대는 광주 시내 곳곳에서 만행을 저질러. 공수부대와 시민 간의 공방전이 계속되지. 비무장한 시민들을 상대로 실탄이 주어진 거야. 근데 왜 다른 지역 사람들은 광주 시민을 돕지 못했던 걸까? 이유는 단 하나. 당시 전두환 세력은 광주 시민들의 시위를 북한에서 일어난 간첩 사건으로 보도해 다른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철저히 막았다고 해. 언론은 검열로 사건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시위 전환은 끊기지. 이후 시민군은 계엄군에 맞서기 위해 나주, 화순 등의 예비군 무기고에서 무기를 탈취해 무장을 시작해. 무장한 시민들이 계엄군을 몰아내고 광주 시내를 장악할 수 있었어. 공수부대의 무차별 시민 사격은 계속됐지만 시민들로 인해 외신 기자들에게 상황을 알리거나 유가족을 찾는 등 수습 작업이 진행됐지. 그리고 1980년 5월 27일 3시 00분 탱크를 앞세운 계엄군이 시내로 진압하기 시작해. 이런 여성의 애절한 시내 가두방송이 울리고 1시간 만에 도청 주변이 완전히 포위됐고 계엄군 특공대는 도청 안에 있던 시민군들에게 사격해 5월 27일 5시 10분 계엄군이 도청을 비롯한 시내 정역을 장악함으로 결국 시위는 진압돼 150명의 광주 시민들이 목숨을 잃게 됐고 수천 명의 실종, 부상자, 죄 없이 체포된 자도 수도 없이 많았던 5.18. 전두환은 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피로 진압하고 5월 31일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해서 헌법을 바꿨어. 그리고 1981년 2월 25일 전두환 민정당 후보가 부정선거로 제12대 대통령으로 당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불과 30여 년 전에 일어났다고. 이제 민주화운동의 배경을 알고 나니까 소년이 온다의 주제가 어렴풋이 감이 오지? 참,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영화로 꽃잎, 화려한 휴가, 26년, 택시운전사 등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면 좋을 거야. 이때를 배경으로 한 다른 문화작품들도 아래에 적어놓을 테니까 한 번씩 확인해봐.